많은 게임들이 나왔고 그 게임들마다 엄청나게 많은 캐릭터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인간의 복제품이었습니다. 동물을 의인화하거나 외계인인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결국 그들도 인간의 복제품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캐릭터들은 인간에 의해 움직여집니다. 결국 그들은 인간의 껍데기를 한 로봇 혹은 인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했는지, 그들이 왜 어떠한 행동을 해야 했는지 설명해주는 게임의 스토리는 대부분의 경우 그들의 움직임에 당위성을 주는 도구 정도로만 작용해왔습니다. 이것은 게임이라는 장르의 특성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르의 특성은 기술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게임이라는 장르가 시작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이제 우리는 완벽하진 않지만 인간의 외형을 복제하는 데에 장족의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에서 드디어 인간의 감정을 복제하는 데에 성공한 듯 보입니다. 너티독에서 개발하고 소니 컴퓨터 엔터테인먼트에서 발매된 라스트 오브 어스입니다. 세계가 멸망한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장르의 이 게임은 충격적인 인트로로 시작됩니다.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플레이어는 자신이 조작할 캐릭터에게 감정이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매우 영리한 방식이면서 매우 위험한 방식의 스토리 진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임 플레이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게임이 진행되어 가며 더 큰 충격을 주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인데요. 이 게임은 그러한 부분을 완벽하게 조절해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인트로에서의 격한 감정들을 차분하게 풀어냄으로써 게임 내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주인공과 캐릭터들의 심리 상태에 설득력을 제시하죠. 딸을 잃은 아픔과 세계의 멸망이라는 두 가지 큰 사건을 겪은 조엘에게 있어서 두 번째 사건, 그러니까 세계의 멸망은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20년 후에 그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적응하여 살고 있는 모습이죠. 한마디로 멸망 이후의 세계에서 조엘은 포식자입니다. 다른 모든 캐릭터들이 숨거나 작은 마을 공동체를 만들거나 조직을 만들어 약탈을 일삼거나 군대의 통제에 따르고 있는 것에 비하면 그는 비교적 자유롭게 여러 곳을 넘나들며 홀로 살아남을 방법을 물색하고 성공적으로 삶을 영위해왔다는 느낌입니다. 다만 그의 마음은 멸망한 세계처럼 황폐해져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별 특별한 것 없는 평범하고 다정한 가장이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굉장히 폭력적인 모습으로 변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첫 번째 사건, 즉 딸의 죽음이야말로 그에게 세계의 멸망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증명해줍니다.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런 그에게 엘리가 나타납니다.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소녀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선택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이 게임은 선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플레이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적을 피할 것인가, 죽일 것인가, 이외의 선택지는 없죠. 게임은 딱 한 가지 방법으로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그저 스토리를 따라, 시간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게임의 제작진의 목표를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이해시켜라. 이 게임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성공합니다. 게임을 모두 플레이한 이후에도 스토리가 뭐였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많은 게임들이 해내지 못한 그 지점을 이 게임은 성공시킵니다. 여태까지 리뷰와는 다르게 이 게임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래픽, 사운드, 게임성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지 않았는가 하면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목표인 게임이었고 그 이야기를 게임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부분을 포기하지 않고 전달했다는 것이 이 게임의 모든 것을 이야기해줍니다. 바꿔 말하면 그래픽, 사운드, 연출, 연기, 게임 플레이까지 모든 것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완벽하게 도움을 줬다는 것입니다. 스토리가 중요시되는 게임의 경우 그럴 거면 영화나 소설로 만들면 되지 않느냐 하는 비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게임은
오로지 게임만이 할 수 있는 방식의 스토리 전달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남아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들을 헤쳐나가며 쌓이는 유대, 나를 죽이려 하는 인간에 대한 공포 등의 감정들은 대사나 컷신들보다 게임에서 플레이어가 처한 상황에 의해서 극대화됩니다. 그동안 어떤 영화나 소설도 해내지 못한 영역입니다. 게임 역사상 가장 강한 여성이자 가장 지켜주고 싶은 여성인 엘리의 존재는 플레이어에게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 존재가 소중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그리고 엘리를 플레이하게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엘의 부재가 주는 불안함과 두려움은 그 어떤 적보다도 무서운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부재를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아이러니, 존재 자체가 가져다주는 상실감은 이 게임의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주기도 하죠. 결국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 게임은 이야기를 통한 감정 전달을 해냅니다. 그것은 엘리와 조엘이, 그리고 이 게임의 많은 캐릭터들이 게임 캐릭터가 아닌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게임에서 인간을 만난 것이죠. 라스트 오브 어스 부부 더 비디오 게이머즈 림바의 점수는 100점입니다.